주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바꾼 편인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단타 중심이라서 황금알은 배를 다룰 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이재명 후보님 앞에서 해버렸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가는 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라이브 뒷이야기, 뒷담화. 뒷담화 해야지. 내가 누굽니까? 뒷담화를 해야지. 어제 어땠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3년 전에 와이스트릿 출연하신 거 기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채널이 구독자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님이 나와주셨었고, 감사하게도 그때 자부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저놈 저거 민주당에 줄 섰네. 특정 후보 빨아주네,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골백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책은 안다. 정치보다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정치도 중요합니다만 정책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어느 당, 누구만, 무조건 누구만 따르고 누구만 뽑아줄 거야가 아닙니다. 중도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정책을 만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 지난번에는 금투세 때 민주당 막 당사 앞까지 찾아가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상법 개정안 때는 이거 상법 개정해야 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또 국민의힘을 또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거고, 비판만 하면 우린 누구한테 사랑을 받나?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1,400만, 1,5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2,800만 경제활동 인구를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73만 Y3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 Y3 출연하기로 일단 확정을 했고, 지금 시간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도 저희가 컨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복기를 해봅시다. 사실 저의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자본시장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사실 근데 다른 분들의 질문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유튜버 세 분도 계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선 후보다 보니까 뭔가 거시적인 것, 큰 프레임을 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랑 대담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후보에게는 마이크로한 질문이 부적절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하게 세부적인 제도를 물어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토론이 되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지식을 또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주지 않고 이 방향으로 시장이 원하는 1,400만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로 질문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이제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총 6명이서 70분 정도 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었다.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1대1로 저랑 몇 시간이고 토론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게끔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확고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생각을 좀 많이 바꾼 편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 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 이념적으로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사실 많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반한 주장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그건 당위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 근데 지금까지 부동산은 또 불패 신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연끌 투기, 매입까지 했을 정도로 사실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려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고 부동산은 불패 신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결국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그걸 깨달으셨다. 생각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산시장을 키워야겠다.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제가 첫 질문으로 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사실 Y스트릿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와이즈 클럽도 그렇고 노다지 IR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Y스트릿의 근간이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개별 종목 발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완전 반대되는 질문을 드렸어요.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고 분산을 또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길 필요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간인 펀드 시장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은 맨날 팔기만 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왜 기관이 팔기만 하겠습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펀드에 돈을 맡깁니까? 돈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근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렸던 게, 설명부터 들읍시다. 저는 장기 보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단타 중심이라서 정말로 그 데이 트레이딩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편해졌고, 사실 그 수수료 내면 남는 것도 없는데 어차피 그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죠. 장기 보유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장기 보유를 하면 확실히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좀 도입하는 게 좋겠고, 다만 이게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이 대주주들 있잖아요. 지배주주들. 얘네가 어차피 장기 보유하잖아. 그럼 거기에 혜택이 다 몰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좀 제거하고라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은 이 펀드 이런 데도 하면 괜찮을 방법이긴 하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질문을 할 때도 좀 예시로 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직후에 정부에서 뭘 했냐면 장마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그때 가입하라고는 아니고, 장기 주택 마련 펀드라고 해서 집을 마련할 때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 2년 투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7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장마 펀드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연간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그리고 배당 이자 소득세 15.4%를 아예 면제를 해주는 그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펀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2년 가입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몰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ISA라는 것도 이제 생겨나기는 했습니다만, 펀드를 특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특히 이제 펀드를 통해서 유인할 만한 게 지금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쉬워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장기 투자에는 이제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많다고 보지만 그 혜택이 대주주에게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세 물리지 않잖아요. 주식 양도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다가 금투세를 폐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차피 양도세가 없으니까 장기 투자 해봐야 양도세 측면에서 혜택을 볼 게 없는데, 그러면 다시 금투세를 만들어 놓고 장기 투자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 근데 설마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다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자폭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뭐 금투세는 폐지가 됐으니까요. 시세 차익에 따르는 세금 양도세는 이제 물리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한 말씀을 거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어떤 뭐 이미지 카드 하나씩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즉흥적으로 시키더라고요. 저는 뭘 들었냐면 황금알이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넥타이도 황금알이에요? 메고 왔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에 그 황금알은 거위를 좀 배를 가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이재명 후보님 앞에서 해버렸네? 좀 그런가? 말해놓고도 내가 너무 정곡 일침을 하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또 참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뻔했다. 물론 황금알도 못 낳는 거위이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가는 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시세 차익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거위를 잡아먹는 투자. 그게 아니라 그 거위 안에서 꾸준히 황금알이 나오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배당소득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건전한 시장을 좀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45%까지 가요. 거기에다 지방세 포함하면 49.5%. 그러니까 배당받은 것의 절반을 최대 세금으로 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 어때요? 배당금 많이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내가 왜 회사 돈으로 다 배당을 줘? 세금 내려고 배당해? 이러면서 배당을 안 하거든요. 그러려면 배당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한 거예요. 15.4%나 더 낮은 세율로. 그걸 질문을 했던 겁니다. 후보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근데 세수 감수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이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도록 유인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세액 부담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건데 어떻게 좀 먼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실 의향도 있으실지. 그러니까 사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 알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어떤 효과를 보고 시행하고 이게 아니라 배당이 증대되도록 선제적으로 먼저 세율을 낮출 의향이 있느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배당 소득세를 내리면 배당을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전에 잠깐 해봤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금만 줄여가지고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도로 철회해버리는 일이 있어요. 한 3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이게 요것만 세금만 바꾼다고 되냐는 지금 연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보완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곧 생기는 부작용들을 좀 막는 아주 입법을 복잡하게 하는 거죠.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좀 완화하고 문제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당 성량을 높이는데 도움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별로 조금 늘긴 늘었는데 세금이 확 많이 더 줄었다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 썼네. 제가 의견 하나만 여기는 한번 해보시죠. 그게 아마 배당소득 증대 세제라고 네. 박근혜 정부 때 3년간 한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끝 일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랑 지금이랑 국내 주식 투자자 수를 비교하면 한 3배는 늘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됐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의견 좀 드립니다. 네, 네. 좀 여러분 설득이 됩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야. 이대호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 좀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보세요.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걸 작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요. 고율의 종합과세가 아니라 낮은 세율로 15.4%로 따로 분리 과세하는 걸로 사실상의 배당소득세를 낮춰줬거든요. 그때 약간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한시적으로만 작동이 되고 일몰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누적해서 이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이거 되게 반대했습니다. 저거 부자 감세라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걸 없애버렸거든요. 일몰이 된 거긴 합니다만 그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2012년 대비 지금은 주식 투자 인구가 최소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502만 명이었거든요. 2010년대에는 한 47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은 뭡니까? 1,400만이 넘어서 1,5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늘었을 때 이걸로 인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때보다도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나가도 된다. 부자 감세가 아니다. 국부 유출이 아니다. 국부 유출 논란 아직까지도 있는 분들 조금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뭐 월배당 투자하면서 막 미국 기업에서 배당 받아오는 거 그럼 미국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이 막 우리나라 국부 유출해 나간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고 인식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은 이미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한정을 해서 분리과세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지방소득세 10%가 얹어지기 때문에 15.4%입니다.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로, 즉 22%, 그리고 3억 원 초과일 경우에도 최대 25%, 즉 27.5%까지만 지방세 포함을 해서 적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히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세수 감소가 이제 수조원대가 예상이 되고 얼마만큼 배당이 늘어날 거냐 하는 거는 알 이제 수가 없고.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평균 26% 정도 되는데 그거를 35% 정도로 평균을 높이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인 회사들의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아래에 있는 회사들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유인이 생겨서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35% 이상인 기업들은 30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는 세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윗부분에선 줄어드는데 이제 밑에서 이제 유인이 생겨서 늘어나는 배당 세수까지 합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걸로. 그 다음으로 제가 여쭤봤던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자사주를 20%, 30%, 40%까지 쌓아놓고 있는 기업은 뭐예요? 그냥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린 이미 다 사놨지. 나중에 우호주주 만들 수 있지. 백기사한테 팔면 되지. 주식 뭐 지분 교환하면 되지. 이러고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 의무 소각이 되려면 지금부터 새로 사는 자사주 매입분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사주도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강제성을 갖는 거죠. 물론 기업들은 싫어하겠습니다만. 자사주 소각은 그래서 저희가 자사주 소각 원칙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예외 없이 하기는 어렵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뭔가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약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근데 기존에 보유한 걸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사실 좀 뭐 세부적인 정책 입안할 때 입법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돼요. 이걸 뭐 미리 다 알 수는 없고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보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다만 기존 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끝내지 못하고 또 한마디를 거듭니다. 아이 참 깐족대 이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도 소각을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잘하는 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소각을 잘합니다. 주주환원을 위해서. 이제 문제는 안 하는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겠고 해서 기존 보유분까지 자사주 의무 소각이 들어가야 의무 소각이 의무 소각으로서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질문을 처음 드렸던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뒷부분에 넣은 거예요. 뭐냐면 잘하던 기업은 알아서 잘한다. 못하는 기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이미 자사주를 잔뜩 사갖고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을 해야 저 밑에 있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는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못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해놓고도 다 못한 것들 너무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민주당에서 더 매운맛 버전으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이미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도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더 강화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있죠. 상속증여세 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게 높거든요. 이거는 상속증여를 뭐 30억, 100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주장을 하는 바예요. 왜? 상속증여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놓는, 즉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 IR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주주 환원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주가는 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뭐 PBR 0.1배, 0.2배 이런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즐비한 건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최고 세율이 50%인데다가 경영권을 갖게 되면 거기에다가 20%의 프리미엄을 얻게 돼서 50%, 20%, 즉 1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세율이 60%가 돼버리거든요. 일본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날 여기 유튜버들과 간담회 갖기 직전에 경제 5단체장을 이재명 후보가 만나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승세율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좀 거부 의사를 좀 밝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속증여세율 자체를 낮춘다라는 건 기존의 지지층의 생각과 너무 또 이제 부딪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또 어렵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경제 5단체장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미 상속세는 공제 특례가 많다. 사실상 세율 안 낮추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상속 증여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떨어뜨려 놓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속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증여 이벤트가 발생하기 앞에 2개월, 뒤에 2개월, 총 4개월 평균 주가로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옵니다. 저 PBR 문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법안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낮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세제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네. 또 배당을 너무 안 해주는 그런 배당 성향 낮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정책상의 불이익을 주면 반대로 얘기하면 좀 배당 성향이 높은 데는 좀 이익을 주고 예를 들면 PBR이 좀 높은 데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이렇게 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4월에 발의를 했고요. 네, 상속세와 관련해서 PBR에 연동해서 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은 곧 발의할 예정인데 대표님 도와주실 건가요? 아니 뭐 저도 서명해달라면 해줄 텐데. 이게 방금 무슨 의미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대표님 도와주실 건가요? 저도 서명해달라면 해줄 건데 이게 뭐냐면 공동 발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법안은 최소한 혼자 발의하는 게 아니라 1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발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 발의자가 있고 공동 발의자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같이 서명을 하겠다, 공동 발의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안 그래도 5월 9일 바로 저희가 야식잡설 찍는 날, 즉 이 토크를 한 바로 다음날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5월 9일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걸 밝혔는데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막는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뭐냐면 상장 주식 평가가액, 그러니까 상장 주식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PBR이 0.8배 미만인 경우에 아예 비상장 기업과 동일하게 자산, 수익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 0.1배, 0.3배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너희는 최소 자산 수익 가치의 80%로는 상속증여세를 내야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페널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뭡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최고 세율이 50%인 게 60%까지 적용이 되는 이유가 20%의 가산세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부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와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했고 야식잡설로 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만 감액배당이라는 게 있죠.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벌 때 뭐 부가세에도 붙고 여러 가지가 붙죠. 그리고 자본이 한번 이전이 될 때 당연히 또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이자 소득세 같은 걸로. 자,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자본금으로 넣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왜?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자본금으로 넣었던 걸 돌려받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인데 10,000원의 주가가 발행이 된 거예요. IPO 할 때 액면가 5,000원인데 주식시장에서 10,000원에 사줄게요 공모가가 정해져서 10,000원에 이 주식을 발행하게 돼. 그럼 이 5,000원과 10,000원의 차이가 있죠. 그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비싸게 사준 만큼의 돈. 그러니까 기본 5,000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데 요 위에 5,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것도 자본 계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옮겨. 왜냐하면 배당은 잉여금 안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자본금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옆에 주머니로 옮기면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돼.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자본 계정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익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배당을 하더라도 15.4%나 종합과세가 돼버리는 그런 배당이자 소득으로 묶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붙지 않는 배당. 신기하지 않습니까? Y스틸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저런 게 있었어? 발견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주주들이 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배당 방법이 있대. 빨리빨리 찾아봐. 라고 해서 이른바 이 감액배당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폭탄 배당도 지금 막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저거 뭐야? 세금 안 내고 저렇게 막 배당을 하고 있어? 우리가 저기에도 그럼 과세를 해야지라고 막 검토를 한다고는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거를 막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저런 식으로 기획재정부가 지금 세금 모자란다고 해서 쫓아가면서 과세하고 쫓아가면서 세법 바꿔서 과세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물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또 질의를 할게요. 또 기재부상대로 계속 또 취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 비중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더 강하게 할 필요성은 없을까. 또 하나, 분할하고 중복 상장하는 걸 또 견제할 방안. 집중투표제 그리고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 물론 이제 사법 개정안 그또 이제 발의한 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에 시장 전문가를 입각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막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디 출신입니까? 월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시장 전문가들, 금융사 CEO들이 막 입각을 해서 장관을 맡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못할까? 왜 금융을 규제 일변도로 규제 산업이라고만 생각을 할까? 지능 산업으로 볼 수는 없을까? 시장을 더 지능하면 안 되나? 약간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 여쭙지를 못했네. 해서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 충분하게 듣지는 못하셨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또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뭐 대선 이후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책 이반자들을 모셔서 또 와이스트릿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묻고 답을 또 들어볼게요. 이후에도 다른 정당 대선 후보 토크도 이어질 예정이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 거기는 이제 뭐 100만 넘는 이제 대형 채널이니까 막 거기는 라이브 하는데 막 슈퍼챗도 터지더라고. 우리는 나 여기서 막 눈에 핏줄 터져가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응원은 해주시겠지. 해서 여러분도 또 Y스트릿을 또 응원을 해주신다면, 와이즈 부스터 이런 거 사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Y스트릿 또 응원도 해주시고, 물론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 해서 내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데 와이즈 부스터는 하나 먹고 마무리합시다. 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이 아시갑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YG 부스터까지 부탁드립니다. 뿅!